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좀 진단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또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 부르죠. 이 정교모의 공동대표이시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에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 이후에 정교모를 이끌면서 이 좌파 정권의 유선과 싸워온 교수님이신데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나눌 대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로반 질라스가 쓴 책인데요. 유선자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책의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생충, 빨대, 이미 낯설지 않는 용어에 익숙하게 보는 현실이다. 이 책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에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다. 이런 이제 글이 이 책 뒷부분에 보니까 적혀 있었어요.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식과 공정, 윤리가 뒤집힌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암담한가? 그렇다면 성공한 지식인이자 혁명가로서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서 진실의 소리를 전달해준 밀로반 질라스의 선지적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자. 이렇게 쓰였는데 우선 이 저자죠. 이 밀로반 질라스가 어떤 분인지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밀로반 질라스는 이제 파시스트에 대항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고 공산당원이죠. 그래서 티토를 이어서 이제 부통령이 됐던 인물입니다. 유고 연방의회 의장까지 됐고 티토를 뒤어서 이제 유고의 권력을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스탈린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하고 당원도 자격에서도 이제 축출당하고 그러면서 투옥까지 됐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고슬라비아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일찍이 이제 그때는 그 사회주의 운동, 공산 운동하면서 왕정을 이제 쫓기 위한 그 왕정을 축출하기 위한 혁명에 매진했었고 파시스트가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올라가서 권력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체제로서는 우리 유고슬라비아의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이자 혁명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책을 설명할 때 보니까 유고의 이승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9일 날이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이죠. 서거 55주기였는데 유고의 이승만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질라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2차 대전 전후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실 지식인들이 몇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찍이 이제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계셨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고, 사실은 이제 질라스는 자신이 공산당원이면서 이제 그 모순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공산주의의 모순, 이거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두 점에서, 그 점에서 제가 유고의 이승만이다.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공통점이. 다행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우리 건국에 녹여 놓으셨고, 이 질라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책에도 지금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들을, 대중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지금 그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 뭐 우리가 그 잘 알지만 일단 말장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민족이니 민주니 그런 말장난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민중을 속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질라스가 지적한 게 이겁니다. 집단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혁명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뭐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빼앗아서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집단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중들한테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집단 소유라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는 그 재화를 가지고 나눠주고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 관리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뭐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력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말만 쏙 뺐지 사실은 그것을 내가 갖고 나눠주고 쓰고 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게 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를 행사하는 거죠.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 소유를 행사하는 그 권력이 선거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견제가 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하는데 저건 일당 독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한 번 일었던 혁명이 7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소유권을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에게는 우리가 집단 소유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그 신천지인가요? 예, 예, 이만희 예. 그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이름으로 생각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 모든 걸 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소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소유라고 하면 얼마나 위선이겠습니까? 예. 바로 공산당 특권 계급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죠. 예. 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또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질라스는 자신이 이제 공산당 이론가면서 그 실제로 그 공산당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서 이 민주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는 두 가지거든요. 부르주아 민주와 인민민주. 예. 그래서 자기들이 말할 때 부르주아 민주는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적폐의 예, 적폐. 대상이에요. 예. 자기들이 말하는 계급적 민주, 그 프롤레타리아트 민주, 그것만이 민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계급이 나눕니다. 예. 그 민주 속에서도 자기 당원, 공산당원들만을 생각하는 민주죠.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점 그렇게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계급 철폐, 적폐 청산이라는 게 사실은 무르조아지 자기들이 말하는 네. 그 사람들을 전부 적폐로 모는 거고 네. 자신들이 말하는 서민.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 서민이 아니고 그야말로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만을 네. 위한 네. 그런 민주주의가 아닌가. 예. 예. 이제 이 권력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이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혁명 당시에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예. 예, 어떤 부르주아 어떤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먼저 갖고 돈을 만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권력을 갖고 곳곳에다가 이권을 주고 자기 사람을 심고 해서 먹거리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은 더 뉴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새로운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 계급을 철폐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 거죠. 예. 예. 지배 계급. 지배 계급이 만들어진 그것도 이제 국가의 권력이 함께 이제 하는 그 사람들만의 세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돼 버리는 예.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이념적 차별이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돈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념 독재를 또 거기다 붙여놓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이 책에 보면 그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예. 파라오보다도 더한 전제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북한 사회고. 북한 사회죠. 그것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그쪽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돌아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가, 뻔뻔한가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거기에 분명히 경제적으로 먹거리가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공산주의 이론 자체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도덕과는 무관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혹시 그 대표님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이 그 다윈의 진화론하고 같이 예,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 만능의 시대 때서 마르크스가 사실은 이 사회 법칙도 자연 법칙처럼 일관성 있게 예외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는데 그것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다윈의 진화론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그 진화론은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급 투쟁에 가져가니까 그 공산당 아시다시피 혁명 활동에서 그 공산당이 그 단위를 그 세포라고 그러죠. 세포라고 그래요. 그 세포가 바로 그 진화론과 예. 같은 맥락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혁명의 과정에서 기계적 법칙을 따라서 쭉 가는 과정에서 그 무슨 뭐 어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반윤리적인 몰상식한 그런 행태들 예. 그런 게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반성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한 행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는 보는 순간 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책에서 상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국가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의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가라는 게 지금 북한이 그런 것 같이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당이 국가 위에 이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요즘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당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원격 진료 같은 거 대통령이 하라 그랬는데 민주당이 지금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린벨트 지금 당정에서 풀겠다고 뭐 말은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100년 체제로 가겠다. 이제 이 대표가, 이해찬 대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 지금 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당 국가죠. 예. 우리가 파티 스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당이 국가 위에 있는 것이죠. 예.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 레닌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그 곤봉이다. 국가는 몽둥이다라는 말이죠. 예. 국가는 폭력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는 계속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당이 필요할 때 명목상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가만 들여다보면 국가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정부의 내각은 그림자입니다.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북한의 정무원 같은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죠. 예. 예. 그건 지금 그 공산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당이 끌고 나가는 그리고 지금 내각이 그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전문적인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리지 못한 이건 사실은 국가를 도구로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들이 말하는 뭐 애국심 또 뭐 애족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그 대중을 선동하고 속이기 위한 구호에 불과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 걸 한다. 국가가 모든 걸 또 관리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가정의 뭐 부부 생활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주의가 네. 정말 아까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중세 시대 때도 보면 이제 그 종교 그 유일한 종교만이 사실은 이제 그 강요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예. 디지털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주 그 세밀하게 교육 부분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바로 대표적으로 뭐 그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식장에서도 그냥 뭐 초상화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저라고 예, 예. 뭐 그러지 초상 놓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 전체주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통제하는 것이죠. 예. 어떤 생각은 하지 말아라. 어떤 생각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모든 가치 판단까지도 국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아니라 당이죠. 당. 그 국가라고 하는 껍데기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당. 당도 사실은 모든 당이 아니라 당을 주물르는 소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사회주의화가 돼간다, 전체주의화 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 별 세세한 국민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과잉입법이라고 그러죠. 저 깜짝 놀란 게 요즘 옛날에는 동네 할아버지들 뭐 마실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마실 다니고 뭐 그게 문제 안 되는데 요즘 그게 법에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사장에서 사다리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건 자율로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QR코드를 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물론 방역을 통제하기 하는 거 있지만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너무 지금 간섭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고 요즘에 법들도 보면 그야말로 그 모든 권력을 가진 국가라는 집단이 국민들의 삶을 너무 깊이 간섭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건 뭐 이 법치주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법치주의가 그렇죠. 아닌 것이죠. 법 만능주의, 법 형식주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rule of law. 그야말로 사람의 의지가 아닌 법의 의지만이 개입된 그런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고요. rule by law가 있습니다. 그건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법 채칙을 통한 통제인 거죠. 그 법의 이름을 빈 말씀하신 것대로 인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그 소프트 규범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모든 하드코어한 그런 이제 법률로 이제 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 뒤집어 보면 당의 권력,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규제하고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게 전체주의적인 이제 징조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경제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미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경제는 실패했다는 게 다 입증된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 공산주의들이 추구하는 그런 경제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의 원조가 된 게 사실 그 동기가 된 게 바로 사실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산업화였거든요. 그 레닌도 이제 그 혁명 이후에 바로 산업화를 이제 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경제에 워낙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끌어가다 보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념 독재, 그다음에 사람의 자유가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7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죠.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해방 후부터 그 이밥, 그 쌀밥에 소고기국, 그다음에 기와집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북한이 그 잘 살았고 그 경제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 시설이 거기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 질라스가 사실은 이 저자인 질라스가 유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공산당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본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주지 않고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경제 계획을 한 거는 공산당이었습니다. 스탈린이 경제 계획을 했고요. 이 경제 계획을 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계획은 사실은 온 국민을 위한 경제 계획이었죠. 중산층을 살리는 경제 계획이었습니다. 저 스탈린의 경제 계획은 사실은 당과 계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규제를 해놓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계획은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꿈을 주고 하면 된다. 이런 걸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대외 개방 경제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해서 무슨 경제를 끌어가겠다,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규제를 해서 뭐 불평등을 바로 잡아보겠다니 하는 것은 과거 70년 전부터 시작해서 실패한 것을 지금 고스란히 답습해서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답답하고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실패하고 지금 뻔히 문재인 정권 3년 들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굉장히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또 며칠 전에도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또 환상을 심어주고 자 이런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거창해요? 이 사람들은 말은? 이 혁명의 본질부터 그랬습니다. 혁명의 본질은 유토피아를 실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유토피아가 가능합니까? 어느 단계든지 약간의 희생과 자기 노고와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유토피아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말이 거창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수많은 말을 하고 하나도 못 지킨 게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이 질라스 같은 사람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 구호가 이 사람들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경제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실패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그러면 그 기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그 파퓰리즘, 베네수엘라 뭐 그런 걸 보면 실패하면은 결국은 권력의 사람들이 더 기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권력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능하면서도 권력 장악에는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오히려 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속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을 통해서 그래도 혜택 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끌고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파트죠. 그게 바로 정당인 파티의 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가를 끌어가니까 국가는 사실은 국가에서 반은 절반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 자기들 그 혜택을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하층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그 넓게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계급으로 올라가면 카스트 제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놔서 자기들만의 신분제가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라스는 그 이제 본질을 본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을 속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도 저기 들어가서 충성심만 보여주면 이 전체주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역량과 능력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심만 보여주면 나도 저기 들어가서 주류 세력이 편입돼서 들어갈 수 있겠네? 그건 착각이죠. 들어가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이전 투구 굉장히 심한 거죠. 그 위에는 아직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뭐 다단계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다단계보다 더 심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도덕을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실제 까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거죠. 덮여 있었던 건데 나중에 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도덕성하고는 완전히 담을 싼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든지 혁명의 초기에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산 체제의 특성상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이 돈을 만들어내고 이익과 이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야심이 있고 영악하고 교활한 자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덕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다인의 진화론과 같은 진화론 플러스 유물론에 의해서 세상에 도덕이 어딨냐 윤리가 어딨냐 지금 살아남은 생존하고 있는 게 바로 강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권력 정점에 오르면 순수했던 혁명주의자들은 다 1순위로 숙청이 되거나 아니면 굴종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없는 예, 거죠.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네.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 깔고 변명하는 것도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그 뭐 기쁨조라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윤리가 타락했다는 건데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지도층 모두가 그렇게 타락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다 증언들을 통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것도 수도 서울의 서울시장이 기쁨조 같은 그런 비서진을 운영했다. 뭐 이런 게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타락하는, 윤리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죠. 오만함. 그 네. 절대적인 권력의 그 오만함. 나는 괜찮다. 예. 네. 뭐 일당이고 이게 권력을 20년, 30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겁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이제 본성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지도층들은 이제 그러한 권력의 오만함에서부터 이제 도덕적인 정말 그 가치 상실 그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것도 히틀러 쪽에서 배웠을 것 같아. 자꾸 거짓말하면 세뇌된다라고 하는 거. 뻔뻔하게. 예. 뭐 그런 것도 배웠을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또 문제점 뭐냐면 일반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쪽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남은 물건을 그냥 갖다 쓰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우리 윤리적인 수준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질라스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프로파간다 중에 집단 소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린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하면 사실은 자기들의 창고에 들어가서 생쥐처럼 그걸 뜯어먹고 있는데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 사람들 의식 속에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공공적인 자원을 갖다가 사용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 수준이 다 타락하고 자기 어떤 절제라든지 뭐 이렇게 윤리의식, 뭐 부끄러움, 이 수치가 없는 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있는 자들은 거기다가 권력의 오만함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원순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지금 타락했는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감싸고 옹호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정말 보면은 이렇게 진짜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이 의린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아직도 우리가 자기들은 이제 권력을 갖지 않은 압박을 받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의 그 뻔뻔함은 아직은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계급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 독재의 시기를 지나야만 그 독재를 통해서 계급을 다 철폐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이죠. 뭐뭐 때문에 안 된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은 또 자기 근본을 부정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법칙은 예외가 없는 자연법칙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활동하다가 뭔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자기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아주 조악한 전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회개할 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을 잡고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오는 상황이 그래요. 사법부와 검찰을 향해서 운동권처럼 대응하는 그런 저열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를 보는 관이 아까 보면 껍데기고 수단이고 폭력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를 사실 어떻게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아직도 여전히 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고 방식이 정말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를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보면 이 유선자들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 책이 써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시기나 지금 시기나 이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아직도 거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1957년에 나온 그 책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는 그 방향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저들의 행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보면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1957년 그 당시 50년의 사고 방식으로 퇴행을 해가지고 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뉴딜을 한다고 그러고 세계 몇 대 경제 강국 만든다 그러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옛날 70년대 실패한 혁명에서도 그런 거창한 구호들을 다 끌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공산 체제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게 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입법과 행정을 다 장악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사법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등소평 같은 경우에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에서는 상권 분리 필요 없다. 사법부 독립 안 된다. 그리고 스탈린도 마찬가지. 사법부가 있는 순간 다른 목소리가 허용이 됩니다. 다른 목소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질라스가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난 사회민주주의자다 그렇게 사회민주주의자로 이제 남았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출당당하고 이제 투옥된 게 뭐냐면 공산당이 일당 독재 안 된다. 양당 체제로 가야 된다. 당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어야 됩니다. 사법부가 있는 순간 일당 독재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의 영속적인 기득권, 집단 소유라고 하는 그 가면 속에서 정말 빨대 꽂고 수탈하는 그런 권리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공산 지배 집단은 무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무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권력을 잡을 정도 되면 그만큼 유능했으니까 권력을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무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정치 투쟁과 선동에서는 이제 유능하지만 경제에서는 완전 이제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제를 오로지 이념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예술이고 뭐 저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다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막스 레닌주의 가지고 여기다 비춰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그 자발성, 창의성, 자유입니다. 이거를 허락하진 경제의 단위인 최소 단위인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직업의 자유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직업을 다 배정하고 소련에서도 스탈린 시대 때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소수가 어떻게 배분하겠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김정일이 저 죽을 때 무슨 그 평양 시민에게 뭐 무슨 해산물을 먹일 때에 대하여 뭐 이런 문서에 뭐 서명을 했다 그렇게 뭐 인민을 사랑한 분이었다 그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한 시민에게 그 해산물을 먹이는 배급 서명을 하는 식으로 해갖고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노동신문 일면 기사들 가운데 전국이 어디서 모내기를 했다. 이게 이제 일면 기사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자,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 훨씬 지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공산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 불안이다 그런 이야기 저는 상당히 좀 의미 깊게 봤어요. 불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적 불안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념 독재를 얘기했는데 이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죠. 이념으로 통제를 하죠. 사법부가 독립이 안 돼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 쉽게 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일상이 평안한. 그걸로 그냥 오늘도 무사히라. 옛날에 뭐 버스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작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반 데니스 로이치 하루.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딱 보는데 오늘은 어떻게 빵을 평소에 한 개씩만 했는데 슬쩍 어떻게 얘기를 잘해서 빵을 한 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디가 교육받으라고 날 호출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행복한 하루야. 이제 그런 것들 소소하지도 않은 것이죠. 가장 정말
인간적이지 못한 그럼에도 그런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체제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전체주의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네. 불안이 일상화되는 나라로 네. 흘러가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를 도입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에 이렇게 완전히 습관화돼 있고 일상화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옮겨가는 게 뭐 쉽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과연 순응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회를 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20대들은 왜 그렇게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에 순응하는데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갔다 와도 중국 체제에 그냥 순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은 다를 것이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만기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아무리 이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해도 아마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나라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런 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 대표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그 조국 그 전경심 재판에 두 젊은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두 젊은이가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피고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객관적으로 예. 법정에서 바르게 이제 그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희망을 또 느꼈고. 또 이번에 인국공 사태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의 문제, 예.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공정, 자유 이런 정말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화하고 거기서 생활해 왔던 그런 저력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유선자들 오늘 이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결론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교보문고를 들어가니까 이런 말이 더라고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개인적으로 또 대학 도서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상 느끼는 거지만 책은 사람을 만드는데 사실은 책은 좌파를 만들었습니다. 책은 좌파를 만든다. 좌파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물론 좌파들의 어떤 지적인 하여튼 지적인 그 수집과 보급과 이런 것들은 대단합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실은 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도 알고 바로 지식이 바로 애국이다라고 하는 다른 지식이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찌 뭐 이 짧은 시간에 뭐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유선자들 책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조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핵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좀 유선자들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좋겠다. 우리 보수 우파들이요. 이런 책들 좀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셔야지 또 이렇게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도움 말씀은 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그러죠. 이 정교모의 공동대표이시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에 재직 중이신데 우리 이호선 교수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